전라남도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류협력 사업도 전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13일간 진행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된 고흥 지역의 교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교회는 신앙으로 일제에 항거하며 항일의 상징이 된 지역 최초의 기독교 사적지입니다.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합니다. 50여 명의 참여단 모집을 통해 구체적인 건립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선거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조합의 4년을 꾸려갈 후보자들을 꼼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다음 달 치러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전초전인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면서 얼굴과 공약을 알리기 위해 당사자들의 보폭도 한층 넓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난 1회 선거 당시에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전남에서도 조합장 선출 지역이 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선출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축협의 경우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수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이윤과 혜택 증가가 협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목표인 만큼 이에 따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기본적인 자재를 싸게 공급하고 그다음에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서 이익을 많이 생산하는 게 원래 협동조합의 원칙인데 어획량 감소와 생산비 증가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민들도 마찬가지. 관내 대표 업종이 종사하는 조합원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해 어업권과 관련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업종별 다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수협이 많은 그런 노력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1회 선거 이후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 개정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만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고 전화번호 취합과 관련한 기준도 애매해 선거운동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음성적인 돈 선거가 선거판을 흐릴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 같이 선거운동이 대폭 확대했으면 합니다. 선거운동 방법 등이 제한된 관계로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각 매실에 배달되는 선거 공부를 꼼꼼히 살피셔야. 앞으로 4년 동안 정책 변화와 의견 취합 등 다양한 요구를 짊어지게 될 조합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호남 의병 역사공원 조성 사업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호전되기를 바란다며 이에 전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남도 차원의 기념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참여단을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각계각층으로 50명 안팎의 시민 참여 디자인단을 모집하고 신청사 규모와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건립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시민 수기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획보도.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로 지정된 고흥 지역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당시 굳은 신앙심으로 저항과 순교의 길을 걸었던 항거 현장에 최호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1절을 앞두고 고흥읍 교회와 소록도 5교회가 최근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선정됐습니다.
고흥읍교회는 1905년 미국 선교사의 전도 이후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지역 최초의 교회지만 항일의 상징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동요 자전거의 작사자 목율진 선생의 부친이자 이 교회의 첫 장로였던 목치숙은 1919년 평양 신학교로 가던 중 3.1운동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4월 14일 만세운동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거사는 폭우로 지연되고 일제에 검거된 목치숙 등은 심한 옥고를 치른 뒤 이후 야학과 물산 장려운동으로 끈질기게 일제에 저항했습니다. 또 이 교회에 부임한 한국인 최초의 목사인 이기풍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체포됐고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순교했습니다. 현재 고흥읍 교회는 일본 신사를 허문 자리에 건립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묻어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이 역사를 어떻게 개성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르는 것은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7년 역사의 소록도 중앙교회 등 5개 교회는 한센병 환우들의 고통과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고흥읍 교회에서 부임해온 김정복 목사가 6.25 전쟁 당시 공산당에 대한 부역을 거부한 채 끝까지 신앙심으로 항거하다 순교했고 이번에 역사 사적지로 선정됐습니다. 탈출하면서 김정복 목사님을 포위를 붙들어서 고흥경찰서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총살을 내고 순교를 하셨어요. 역사 자료를 이제 한 데다 이제 모아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을 좀 만들겠다. 이것이 우리 소록도의 그 꿈이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신앙으로 항거한 고흥지역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 설화문학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흥구는 지역의 설화문학 재조명 사업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 전략산업 특화과제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설화 속으로 고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는 설화문학실을 개관했습니다. 고흥구는 이번 설화문학실이 고흥의 대표적인 설화 30여 편을 최신 기술과 접목한 오감만족 콘텐츠로 선보여 관람객들이 설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차를 개발하면 시장에 내놓기 전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부품은 광주에서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한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영상입니다. 차가 위험할 경우엔 리콜 결정을, 차가 충분히 안전하면 정부 인증을 해주는 유일한 국가공인기관입니다. 그런데 광주 빅그린 산단에도 이런 자동차 국가공인기관이 들어섭니다. 점점 친환경차가 늘어나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 부품의 인증을 담당하는 센터가 필요해진 겁니다. 공모 사업에 우리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참여한 결과 광주 빅그린 산단으로 최종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광주 빅그린 산단에 오는 2021년까지 세워질 친환경차 부품 인증 센터에서는 배터리 등 고위험 부품의 폭발 파손과 충격 안전성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인증 업무를 모두 광주 빅그린 산단에 유치해 미래차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형 일자리가 이제 빅그린 산단을 배경으로 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인증기관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업체들이 그걸로 모여들 거고 또 부품 인증센터를 최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인공지능 중심 산업단지와 연계해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광양망권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표영준 한국동서발전 사업본부장은 여수산단의 화력발전 의존율이 22%나 된다며 비용 절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선 석탄 등의 연료를 LNG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여수 묘도에 동부가 LNG 허브를 구축하는 한편
발전사의 가스 직도입 허용과 전력가스 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늘 순천 아래장에서 제로페이 선포식을 갖고 관련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로페이는 정부가 개발 도입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으면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방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제로페이가 정착되면 연간 매출액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영업수익이 크게 개선되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음 달 치러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임직원 40명에게 예산 범위를 벗어나 4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과 조합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등의 기부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남경찰이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본격 단속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22개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단속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임직원 선거 개입 등 3개 범죄를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단속된 선거사범은 모두 38명으로 경찰은 이 중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협동학교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농어촌 인구 감소로 전남 지역의 학교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건이 비슷한 인근 학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동학교군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남 22개 시군 교육청에 103개 협동학교군이 꾸려졌으며 전남 동부권에서는 모두 15개 학교, 6개 분교장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광양시가 해변관광 테마거리 상징관문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사마섬과 마동지구를 연결하는 경관보도 6교의 상부 다리가 성공적으로 가설됨에 따라 오는 6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에 상징적 관문이 건립된다고 밝혔습니다.